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림으로 시작합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정규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의학원에 임상병리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하고요. 모집 기간은 8월 15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에서 간호사를 공개 채용하고 있는데요. 간호사 면허 소지자여야 하고요.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면접, 3차는 신체 검사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채용 인원은 모두 2명으로 경력은 무관하고요. 모집 기간은 8월 17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병원 핵의학과의 국제업무 수행 인재를 채용한다는 정보인데요. 주로 코이카와 태인 사업을 수행하고 세계 핵의학과의 사무국 보조, 핵의학과 국제업무 및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하며 모집 기간은 9월 17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는 AGM 선박검사 보조원을 구인하고 있는데요. AGM 선박검사 보조 및 예찰 방제 등 기타 사무소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하며 모집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보다 자세하고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지연 영양사님, 그리고 취업 조언해주신 최수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지연 영양사님,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임상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영양사 1부에서도 한번 짚어봤는데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양사란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급식 관리도 하고 영양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직을 말하는데요. 네. 말이 너무 어렵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식품이랑 영양의 관계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식사로 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이란 식사를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영양 정보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이제 접할 수 있게 돕는 건데요. 혹시 이곳에도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 있을까요? 예, 저희 회사에도 그 가장 위층에 직원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아, 네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당은 앞에서 학생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급식, 대학교에 있는 급식, 그리고 회사에서 있는 급식 등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급식소에서 일하시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은 식단을 계획을 하고 식재료를 어떻게 구입을 할지, 그리고 검수를 하고 조리를 하고 직접 또 고객들이 드시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척까지도 잘해서 식기 관리까지 하는, 조리장 관리도 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영양사가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영양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는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임상영양사는 환자들이 입원을 하면 일단 영양 상태가 어떤지 평가를 해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 환자를 위한 영양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적절하게 의사에게 조언을 한다든지 해서 각종 의료인들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환자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이라는 곳도 환자들이 계속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을 계속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 3번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급식소를 이용을 하면서 영양사분들도 만나고 또 그 외에 또 조리사분들도 뵙거든요. 네. 그래서 영양사와 조리사 그냥 뭐 비슷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린 아이가 있어서 학교에서 한번 영양사니까 한번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초대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듣고 싶은 전문인에게 가서 이렇게 신청해서 듣는 거였는데
저한테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영양사를 궁금해할까 해서 봤더니 요즘 방송으로 쿡방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먹는 방송, 그리고 셰프들이 나와서 다양하게 조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실은 조리와 영양사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영양사는 조리사들에게 업무를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실은 지시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영양사와 조리사는 실제로 하는 일이 엄격하게 다르고 조리사는 조리사의 업무가 고유의 업무가 따로 있고 영양사는 영양사 고유의 업무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악단으로 본다면 이제 지휘자의 역할을 영양사분이 맞습니다. 하시며 이제 연주를 하시는 분이 조리사분이 맞습니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네네.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 영양사라는 직업이요. 참 저희에게는 익숙한 직업인데 언제부터 생긴 직업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1962년도에 이제 우리 처음으로 이제 식품위생법이 제정이 되면서 네. 영양사의 이제 이런 면허 제도가 명시화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67년도에 이제 식품위생법상 이제 영양사 배치가 의무화, 법제 수요가 이제 법 제정이 되면서 네. 채용 수요가 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95년에 들어서 이제 드디어 국민보건건강증진법이 나오면서 이제 반드시 법적으로 채용하게끔 되면서 오. 대중화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간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각 분야에 이제 이게 뭐 예컨대 뭐 영양교사, 뭐 아까 예. 말씀드린 임상영양사, 뭐 일반 영양사, 전문 영양사 등 각 분야에 이제 이런 분들이 배치가 되면서 친숙하게 예. 와닿은 게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리사와 조금 이제 사람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엄밀히 사실은 다르죠. 사실은 방송국으로 본다면은 이 영양사는 PD에 가깝고 예. 나머지 분들은 좀 각 분야에서 이제 작업을 만드는 그런 분들에 가깝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7년이면 상당히 오래된 오래됐네요. 거죠. 네. 네. 자, 김지연 영양사님은 이 직업을 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은 저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영양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오. 그랬는데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생 식당은 없었거든요. 네. 학교 안에 식당은 없었고 도시락을 엄마가 늘 아침마다 싸주셨어요. 네. 겨울이면 보온 도시락, 여름에는 또 다른 도시락 이렇게 하고 상할까 봐 늘 걱정하시면서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은 저처럼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맘들에게는 학교에서 있는 급식 시설이, 그런 단체 급식이 굉장히 고마운데요. 그렇게 하면서 영양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처음에 입학해서 배웠던 것이 영양학이라는 학문, 그다음에 영양생화학이라는 것, 이런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아, 식품하고 영양은 이렇게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영양과 성장 발달, 그리고 인체 생리학, 인체 병리학 이런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먹는 식품이 영양소로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체급식이나 마케팅 같은 전공 과목을 배우면서 영양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학에서 처음 배우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그 후에 영양사가 되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인체 생리학이나 인체 병리학을 배우다 보면 아, 이런 질병은 이렇게 영양하고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럴 때 제가 나도 내가 배운 전공 지식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부터 나는 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들어보니까 그 드라마 대장금이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음식으로 치료를 하는, 그렇죠? 자, 영양사가 되시기로 하셨을 때 네. 어떤 걸림돌이나 좀 장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영양사,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만 해도 그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나는 병원에서 영양사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예. 그때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관련 공부를 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자, 일하게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제가 20년 좀 넘었네요. 아, 네.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취업 일자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전에 제가 취업할 때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는데요. 실제로도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만 해도 제 동료가 5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5명으로 많이 오, 늘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일하고 있는 곳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취업하고
곳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 문이 좀 넓어졌다라는 말씀도 들어봤는데요. 자, 교수님, 이 영양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좀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영양사는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면허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반드시 이제 일정 자격 요건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교 및 전문 대학에서 이제 일단 식품학이나 영양학을 공부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관련 과목에서 이제 학점을 취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가 시험에 합격해서 예.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의의 이제 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영양사가 되고, 네. 그 자격을 바탕으로 이제 뭐 입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관련 분야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양사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이제 본인이 관련 전공한 분야에 예. 대해서 사회 진출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도전하는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공을 가지고 또 국가시험에서 자격도 따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김지연 영양사님께서도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영양사가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학에서 일정한 과목을 공부를 하고 국가시험을 치른 다음에 그다음에 영양사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경우에는 임상 영양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임상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병원으로는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딱히 그 취업에 좀 특별히 도움이 되는 자격증 같은 게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신다면 임상 영양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조리사라고 하는 부분도 내가 알고 업무를 진행을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네.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영양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갖춰야 될 자격이나 역량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어떤 직업이나 이제 뭐 다 기본적 소양은 비슷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영양사라는 건 약간 특수한 이제 일종의 요리 쪽에서 이제 우리가 그 요리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이제 대중과 접합하게 되고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영양을 공급하게 되는 것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분들이 직업이 이제 굉장히 루틴이 많이 반복이 돼요. 일상 이제 패턴이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습관적 태도를 항상 유지하는 예.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고, 또 꼼꼼한 것과 디테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품 검수에서부터 재료 구입, 뭐 그다음에 현장에 지어진 주식, 그다음에 뭐 이게 주방에 대한 전체 관리까지 다 도맡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렁설렁 넘어가고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사고도, 이 주방이라는 것이 워낙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그 꼼꼼함과 디테일이 필요하고, 또 창의적 자세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영양소를 가지고 또 식단을 꾸려내는 그런 이제 창의적인 도전 정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루 갖춘 사람들이 도전하면은 좋은 영역인데, 하여튼 이 분야가 그렇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함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분야라는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부에서 그 청년기획단 친구들도 계속해서 꼼꼼함, 리더십, 책임감을 강조하고 갔거든요. 맞습니다. 자, 영양사님이 생각하시는 자질이나 역량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 지식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지식을 배우면서도 또 어떻게 그것을 내가 있는 급식소에서, 혹은 내가 일하고 있는, 저는 병원이니까 병원이라면 환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적용하는 능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과목 중에서 아이들이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숟가락으로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반드시 이제 분유병 혹은 엄마로부터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 몇 개월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능력이 되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가능한지, 음식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성장이 폭발적으로 되는 시기이니까 어떤 영양소가 얼마만큼 필요하다, 그 영양소는 어떻게 산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배울 때 열심히 배우고 실제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저 아이가 몇 개월 정도 되었구나, 지금은 무엇을 먹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역량 있는 영양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변에 대한 관찰 능력도 참 필요한 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직접 이 영양사에 대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현직에 계신 분으로서 그분들께 취업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실은
저는 영양사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회사라든지 그리고 보건소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네. 식품회사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만 보시지 마시고 넓게 보시고 내가 어느 분야에 정말 맞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곳을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추가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일하는 곳이 다양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과거에는 예. 먹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문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지만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시대의 상황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야의 좀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단순한 어떤 그런 이 식자재와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어떤 건강 사회의 트렌드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그 직업 장인 의식을 좀 가지고 이제 이 직업에 좀 도전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직업은 굉장히 유망하고 각광받을 직업이 분명하기 예. 때문이죠. 그렇죠. 이제 영양사의 좀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특히나 요즘 여름철이다 보니까 그 가장 좀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식중독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양사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식중독은 영양사라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예,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은 영양사들이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네. 꾸준히 교육을 받고 있고 급식소에서도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식중독의 우려가 큰 식재료를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식단을 계획할 때에도 조리법을 잘 연구를 해서 그다음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일부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식재료를 검수를 할 때에도 그냥 소고기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무게만 검수하는 게 아니라 냄새도 맡아보고 네. 너무 많이 녹아있지는 않은지 이런 상태도 신선한 정도의 상태도 같이 다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잘 하고 난 다음에는 재료별로 잘 나누어서 전처리를 하고요. 전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빠르게 넣고 예. 또 냉장고에 넣은 다음에는 적정한 온도로 조리를 하게 되는데 온도를 중심 온도라고 저희는 그러거든요. 식재료의 중심 온도까지 측정을 해서 이 온도로 정말 더 이상의 식중독 위해 요소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참기에 잘 담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조리장의 온도도 적절한 온도로 너무 덥거나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 관리도 하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나 좀 신경을 쓰셔도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황당했던 사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식중독하고 관련해서 황당한 사건은 아니고요. 네. 제가 영양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정말 다양한 입맛이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추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세상에는 몇 종류의 김밥의 맛이 있을까요? 몇 종류, 요즘은 또 워낙 여러 가지 김밥이 나와서요. 예, 그렇죠. 어떻게 단정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햄치즈 김밥? 뭐 무슨 김밥?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답은 세상의 어머니의 수만큼의 다양한 종류의 김밥이 있다라고 손맛이 했습니다.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은 이 정도면 간이 딱 맞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싱겁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동일한 것을 드셔도 너무 짜다라고 하시는 예.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실은 잘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맛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노력을 하는 게 실은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입맛이라는 게요.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장 힘든 부분도 아마 이런 입맛 때문일까요? 그렇죠. 입맛을 맞추는 일이 힘들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습관이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은 먹는 것과 관련이 깊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신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자,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서 예. 임상 영양사들이 그런 환자분들을 대할 때에는 각자의 노하우를
의무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그 체질식이라고 해서 좀 식습관을 바꿔보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결국 원래대로 좀 돌아온 것 같은데요. 자, 반면에 영양사로서 기쁘고 뿌듯한 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영양사로서 기쁘고 뿌듯했던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 최근의 일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환자 급식도 관리를 하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 병동이 따로 있어요. 저는 호스피스 병동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호스피스라고 하면 다들 굉장히 우울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고 환자는 먼 시선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보호자들은 우울하게 아무 말도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병동에 가면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네. 소아과 병동보다도 훨씬 더 밝은 분위기임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영양사 다 같이 그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준비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같이 하거든요. 제가 만났던 환자도 그 호스피스에 입원했었던 환자분인데요. 연세가 있는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씹기 능력이 많이 저하된 그런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다진 식 정도로 되지 않아서 믹서에 곱게 가른 음식을 제가 별도로 그 환자분에게 제공을 해드렸는데 병원에 그 고객의 소리에 직접 보호자가 글을 써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영양사님이 직접 해서 주셨습니다. 아버님께 마지막으로 맛있는 식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뿌듯함을 느끼지요. 정말 뭐 그런 순간이 오면 누구라도 보람을 많이 느낄 텐데 정말 뭐 매 순간이 보람과 그쵸? 고민으로 점철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영양사란 직업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영양사란 직업 아까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 한 대기업 그 연구소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뭘 했냐면은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협 보고서라는 이제 조사 결과를 냈는데 여기에서 자동화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직업 1위로 꼽힌 게 영양사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단순한 식단 작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창의적인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자동화된다는 그런 부담감들이 많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밥 맛의 수가 세상의 어머니의 모든 숫자와 동일하듯이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고도의 어떤 그 축적된 경험과 창의의 역량이기 때문에 직업의 전망은 대단히 밝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망이 밝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영양사를 꿈꾸는 분들께 좀 선배님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영양사는 하면 할수록 매력적인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요. 초보일 때는 초보일 때의 기쁨, 그 다음에 경력이 쌓이면 쌓이는 대로의 기쁨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상 취업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할 텐데 생각보다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많이 있으니까요. 꿈을 크게 가지시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김지연 영양사님과 함께 영양사란 직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함께 조언을 말씀해 주신 최수영 교수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